네, 실적을 이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계획 입력하는 것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입력은 저희가 앞 차원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차원이란 게 무엇이었는지를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베이스로 그러면 우리 그 차원에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입력할까라는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이제 고객사에 맞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계획 수립하는 데서 비전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담당 영업팀이 제품은 이제 어떤 컴퓨터 장비라는 거는 매출의 포션도 크고 하나하나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영업팀이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월별로 얼마나 판매할 예정인지 그리고 판매 단가가 얼마인지를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도 좀 작고 매출의 비중도 작고 하나하나의 단위에 대한 단가도 낮기 때문에 각 영업팀이 들어와서 그러면 액세서리는 1월에 뭐 얼마 정도 판매할 수 있을지 매출 금액으로 입력을 하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베뉴 플랜 같은 경우도 서비스 레베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 장비 매출에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장비에 대한 매출을 수립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보통 저희가 컴퓨터 장비 매출의 33%다라고 봐서 이렇게 33%를 입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장비에 대한 매출을 앞단에 각 영업팀에서 제품별로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담당하는 팀에서 33%라던가 혹은 이번에 유지보수 비율이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 유지보수 비율을 조정을 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매출은 자동 계산되는 형태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지만 회사별로도 다르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어떻게 다르실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영업팀에서 이제 제품 X에 대해서 2017년, 지금이 2016년 7월 1일쯤이라고 봤으니까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실적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2016년 중반이기 때문에 온전한 실적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2015년 데이터고요. 예측 데이터를 2016년에 넣어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대한 예측 데이터는 지금 2016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데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실적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2017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데모 어드민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영업팀에서 제품 X에 대해서 수량을 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롤업이 돼서 영업팀 계획으로 저절로 숫자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영업팀 밑으로 해외 영업팀, 동부 영업팀들이 다 있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해외 영업팀이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화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레이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오류가 덜 발생하게 할 수 있고요. 영업팀 하단에 들어가 있는 해외 영업팀이라던가 동부 영업팀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다 이제 썸을 해서 영업팀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상향식
바텀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팀에 대해서는 계획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다 이제 그레이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한번 뭐 당연하겠지만 영업팀에 대해서 영업팀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한 게 19,555라고 하면 한번 회의 영업팀 한 10개를 더 늘려볼까요? 2월 달에 260개를 판매하겠다. 보셨나요? 제가 12월에 250개에서 260개로 변경을 하는 순간 셀들 중에 몇 개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자마자 뭔가 리프레시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계획 템플릿을 만들 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 템플릿에 데이터가 들어가자마자 자동으로 저장을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장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가자마자 저장이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되면서 260으로 업데이트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250에서 260으로 데이터를 변경을 했을 때 이제 변하는 셀들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변경해 볼까요? 250으로 다시 변경을 하면 당연히 12월 달은 내가 변경했으니까 변경이 되고요. 12월 달에 대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 Q4 4분기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템플릿의 구성을 보시면 저희는 제품 X를 12월에 몇 개 판매할 수 있을지 수량을 넣고 판매 단가는 이제 주어진 거죠. 640달러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위 몇 개를 판매하고 거기다 판매 단가를 곱하게 되면 판매 단가를 곱하고 거기 이제 마진율을 20%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서 제품 매출이 저절로 계산이 되고 마진율을 반영해서 원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250을 260으로 변경하는 순간 영향받는 셀들이 다 초록색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경을 했네요. 그리고 해외 영업팀에서 입력한 10개가 추가된 입력 데이터가 한번 반영이 됐는지 가서 보시면요. 해외 영업팀에서 증가시킨 10개가 하위 계층에서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상위 계층에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저희가 뭐 이런 걸 보통 직접 입력이라고 하고요. 뭐 단위라던가 혹은 금액으로도 많이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그 해외 영업팀에서 제품 X에 대해서 몇 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월별로 단위를 입력하고 판매 단가를 해서 이제 매출 계획을 수립하는 걸 보셨는데요. 보통 이제 제품에 대한 품목의 판매 개수 혹은 비용에 대한 얼마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금액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PBCS 같은 경우는 동인 기반 계획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인 기반이라고 하면 드라이버 베이스드 플래닝이라고 해서 바탕이 되는 비즈니스 활동 모델을 설정을 하고 그 활동에서 숫자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회사가 출장비를 매년 1,000만 원을 쓰겠다 혹은 내년에 쓸 것 같다라고 계획을 할 때 출장비 1,000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1,000만 원 입력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이 되겠지만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에 대한 어떤 어쌔션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봤더니 각 영업팀별로 1년에 출장을 뭐 100번씩 가더라 혹은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을 얼마쯤 쓰더라 5만 원쯤 쓰더라. 그래서 각각의 영업팀별로 예상되는 출장 횟수가 200번이다. 내년에 200번이고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5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게 200 곱하기 5만 원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탕이 되는 비즈니스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비를 1,000만 원이라고 수립을 해놨는데
출장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만으로 깎으려고 하거나 혹은 출장비를 더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런 반영을 1000만 원이라고 넣어놨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넣은 걸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800만 원으로 감소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인을 줄임으로써 간단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우리가 200번 간다는 가정하에 200번 가고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럼 우리가 800만 원을 줄인다라고 하면 출장 가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한 번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출장비 계획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정한 내역이 전체 계획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롤링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달 혹은 회사마다 주기는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롤링 포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인 기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반영하고 빨리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인 기반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운영의 관점에서는 1000만 원이 어떤 백데이터 기반으로 나왔는지를 좀 저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계획이라던가 예측 수립이 가능하고 그렇게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유용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인 기반 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동인 기반 계획에 비즈니스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인 기반 계획 얘기하면서 비즈니스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활동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실 수 있겠죠.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동인 기반 계획을 수립할지는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비정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비용에 대해서 일단 동인 기반 계획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광고 선전비라던가 홍보비 혹은 임차료 같은 것들이 드라이버가 있는 거죠. 동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는 레비뉴, 저희 매출 계획 세운 게 동인이다 라고 해서 광고 선전비는 매출의 1%가 무조건 광고 선전비가 되겠다 라고 수립을 해 놓은 거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내기 때문에 평당 내는데 이제 여기는 동인 플러스 트렌드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임차료 같은 경우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물가 상승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평 대비해서 또 우리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한 3%라고 봐서 작년에 우리가 실제 사용한 금액에서 3%를 다시 업하겠다라고 해서 동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어떤 동인에 대한 가정들을 설정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영업팀 출장 횟수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몇 평을 쓰고 있는 건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평은 아니고 제곱미터지만 각 팀별로 사무실의 어떤 공간, 그 다음에 헤드카운트, 그 다음에 그 헤드카운트에 대한 평균 급여, 그리고 복리후성은 대충 급여의 몇 %다 이런 거를 하나의 동인으로 다 설정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팀별로 연간 출장은 대충 몇 번 갈지, 물론 이 출장에 대한 240번 간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어떤 작년의 매출 대비해서 제품의 어떤 한 번 판매하는 사이즈, 그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팀들이 출장을 몇 번 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각 영업팀별로 출장을 몇 번씩 가는지를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영업팀별로 사무실 공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헤드카운트를 지금이라던가 혹은 미래에 얼마 가져가고 있는지를 다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영업팀의 비용이
산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화면이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 계획 세운 거에 1%를 계획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출 계획 세운 게 905만 6,590이면 그거에 대한 1%, 그래서 9만 566을 광고 선전비, 내년에 대한 광고 선전비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임차료라던가 수도관련비는 각각의 팀에서 쓰고 있는, 아까 해외 영업팀은 3,000평이었나요? 3,000제곱미터였던 것 같은데, 네, 3,000제곱미터네요. 3,000제곱미터에 대해서 평균적인 임차료를 어딘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차료를 작년 임차료에다가 작년에 우리가 쓴 임차료 대비해서 임차료는 늘 오르기 마련이니까 3%를 업한 거죠.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임차료로 지불하게 될 어떤 내년 2017년에 대해 지불하게 될 금액이 29만 1,7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각각의 광고 선전비, 홍보비, 수도 광열비를 내가 금액을 입력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설정해놨던 어떤 비즈니스 활동 모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퍼센트 비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매출액, 이미 세워진 매출액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계산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산된 어떤 비용을, 산출된 비용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입력하는 거 간단하게 봤고요. 또 동인 기반 플러스 약간 트렌드를 반영해서 작년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트렌드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간단하게 보셨고요. 근데 저희가 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할 때 계획 수립하는데 뭐 기존의 계획 수립을 엑셀로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혹은 별도로 개발된 시스템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계획을 입력할 때도 저희가 PBCS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